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신상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경태 의원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낮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네. 간세평가분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간평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세종시에 이전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1억 원의 예산을 이 간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지어놓고 1년째 그 유령 건물로 방치하고 있고요. 또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간평원 직원들 중에서 49명이 이 소위 말해서 특별 공급, 특공을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적게는 4억에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낱낱이 검찰 수사를 낱낱이 진상을 밝히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난번에 LH 그 투기 사건,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 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 절망에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저는 저희 당 대선 관련된 후보자들의 동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나 실제는 이제 연구단체를 표방하고요. 네. 성장과 공정 포럼이 네.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이낙연, 정세균 두 대마들이 조직을 이제 비교적 단단히 이제 구축을 했고요. 예. 비교적 늦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공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름이 이제 좀 좋아요. 줄여서 성공포럼인데 성공포럼으로 성공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제가 거기에 두 분의 고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선수가 차서 고문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저하고 이재명 지사의 이제 오랜 그 측근 1년 선배죠.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의원님, 정성호 의원과 제가 고문으로 참가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참가했는지 안민석이 좌장이다 이렇게도 보도도 나왔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정성호 의원이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함께 세월을 이제 이 지사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의 역할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말자. 그게 의리다. 그래서 이 지사가 손을 내밀었고 제가 그 손을 잡아준 것이고요. 특히 이 지사를 도우고 있는 정성호 의원, 김병욱 의원, 김영진 의원 또 등등 해서 이상하게 거기에 핵심적으로 도우는 의원들하고 저하고 그냥 또 가까운 분들이 다 도우고 있어서 그냥 그 손을 그냥 별 가까운 의원들은 별로 안 궁금한데 그럼 보국 안민석 이재명 손 잡다 이렇게 이재명 지지선언 그렇게 나와도 기사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고문으로 참가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뭐 그냥 손을 내미는 손을 잡은 것을 넘어서 저는 우리 주진우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그래도 앞장서 있던 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촛불 국민들과 탄핵을 이끌어낸 1등 그런 역할을 이제 한 2등 정치인으로서 이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는 촛불 정부 1기였다고 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촛불 정부 2기를 통해서 촛불 정신을 구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광장의 촛불 정신을 뜨겁게 이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낙연, 정세균 다른 후보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이재명 지사가 근접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안민석 의원님이 보국 안민석 친 이재명 되다 이렇게 이제 네. 개본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알겠어요. 네. 도와줘. 안민석이 보통 사람입니까? 5선에 이 중진의 그 이지사한테도 그랬어요. 네. 나 절대로 이재명 개본 아니다. 야, 개본은 아니고 이제 이 선을 내가 도우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도우는 이유는 이재명 촛불 정신을 알겠어요. 구현을 제대로 해주시라. 이제 그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위에서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우리는 수평적인 위에서, 관계입니다. 수평적으로? 예, 거기는 옆에서? 이제 의원들 그 선거포럼 참여 33명 의원들도 네. 5선이나 초선이나 다 수평적인 관계라고 제가 이렇게 선을 미리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최경태 의원님 국민의힘 당대표 속속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선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뭐 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찰에다가 네. 등을 달아놓고 그래요? 대표를 좀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기사보다 조금 젊은 초선 의원 아니면 그 전 최고위원 기사가 많아요. 그분들은 그 이 멘트가 세고 독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자극적인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또 부드러운 음식들도 또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고품격 라이브 쇼인 네. 그 주진우 라이브가 아마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지금 청취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욕심내지 않고 네. 제가 그 목표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좀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주진우 라이브의 파트너로서요. 네. 일단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조경태 형 어떤 반성을 해야 됩니까? 이준석이나 김웅 의원보다 그렇게 지지도가 처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 악재를 맡고 있어요. 첫째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 생각 많이 수도권 하세요. 네. 이런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이런 악재가 첫 번째가 네, 있고요. 그 생각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게 참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조경태 의원이 대중연설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아주 심금을 울려요. 그런데 네.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대중 집회 연설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한다는 게 조경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악재인데 이 두 악재를 딛고 일어서느냐 네. 아니면은 컷오프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것인가. 컷오프는 통과를 컷오프는 그거마저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방송에 출연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51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구의원 출마하실 때 배웠는데 항상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안민석 의원님 말대로 이렇게 미디어, 이 공중전 그리고 세고 강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보세요. 진중권과 이준석의 설전 거기다가 홍준표와 김웅의 설전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저는 우리 주 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런 설전들이 과연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건 없죠. 개인적으로 예. 정치가 좀 더 솔직 담백해야 되고요. 예. 또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저 삶에 네. 좀 건강한 웃음과 또 행복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주진우 라이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파트너이신 그 안민석 의원과 제가 아주 어찌 보면은 극단적인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큰 그 무리 없이 저는 잘 진행해 왔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 탁월한 주 기자님의 그 진행 덕분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계속해서 네.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경태 조금만 더 의원은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네. 가장 나이가 어린 5선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5선이고요. 네. 뭐 둘 다 이제 소년급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소년급제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조경태 5선 의원이 컷오프에서 떨어지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방송에 출연할 아니, 생각을 말아야 되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최소한 네. 한 달 정도 출연 금지를 시켜야 될
벌칙을 줘야 된다 봅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모시기로 조경태 의원은 항상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자, 부드럽고 지금 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소리 좀 마시고 이게 뭘 걸만한 일입니까? 뭘 저기에 의원님.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그거 자, 맞으세요 빨리. 부드러운 보탬이 되는 조경태 씨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탬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특히 일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 민주당으로도 제가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만 예? 그 18대 때 2008년도에 보면은 민주당이 그때 의석수가 81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한 160석,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이었던 그 한나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다가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그때 가져갔었는데요. 저는 국회가 좀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좀 양보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이 11대 국회 와서는 그런 그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그 협치의 정신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국회법 40조.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네. 이 국회법 40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는 이 국회법 40조 이것을 스스로가 부정하고 위배하겠다는 것을 뜻하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의견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의견이 틀리면은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일자를 늦추자 기존대로 하자 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견이 거기서 합치가 되면은 뭐 늦출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의견이 틀리면은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않으면은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다 유불리를 떠나서요. 유불리 떠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뭐 국회법 40조 상관없이 양보하겠다고 하면은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이것은 국회법 40조에 따라서 실행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요? 줄 수가 없는 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안 의원님 말씀에 뭐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굳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말씀대로 그 굳이 여당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치고받는 모습 싸움만 되죠.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4.7 보궐선거 이후의 모습들이 조금 더 그 좀 좋은 모습들을 국회에서 좀 싸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네. 좀 거대 여당에서 때로는 조금 통 크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의원님 품격 있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민석 의원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고요. 네. 법대로 하자는 것을 네.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지 마시고요. 예, 이것은 더 이상 국회에서 논란을 해봤자 싸움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니 조경태 의원님도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애들 말로 안 되면은 법대로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법대로 하죠. 말로 안 된다고 주먹으로 할 겁니까? 아니 조경태 의원님도 법대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5785님께서 조경태 많이 좋아하고 지지했는데 한나라당으로 간다고 하길래 아이고 드디어 한나라당이 좀 변하겠구나 했는데 한나라당은 언제쯤 변할 것인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쎄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그날부터 아마도 좀 크게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개혁을 할 거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서민적인 정당으로 네. 거듭날 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뭐 좀 젊은 정당의 모습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조경태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민석 의원 정당이라는 게 네.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정당은 지금은 다른 옷을 입은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보수 세력의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일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있는 예. 그러한 친일 독재 세력과 연대해 있는 그런 끈끈한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반서민적이고 반개혁적인 속성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님이나 젊은 국민의힘 계시는 의원님들이 개혁하겠다. 네.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시키고 아니 1%가 민주당이 아닌 일단 절로 가셨는데요. 다시 또 다시 오라고요? 안 옵니까? 정비록은 2부에서 99%를 위한 그런 정당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이는 눈앞에 닥친 입시 걱정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돌보는 건 오롯이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연락이 끊긴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혜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미납된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수시로 집을 찾아오는 집주인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계절은 따뜻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혜진이의 일상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혜진이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이 소만인데요. 땅이 양기로 가득하고 온갖 생물은 생명감으로 가득해진다는 절기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초여름에 들어갑니다. 수목이 푸르름을 더하는 시기인데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싶더니 기압골이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선선해진 지역도 꽤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어제보다 낮았고요. 22.9도로 평년보다 1.3도 낮게 기록됐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20도 선을 많이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다지 덥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낮 기온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당분간 대체로 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전남 지역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낮에 대부분 지방 비가 개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일은 날이 흐릴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도와 경상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영동 지방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까지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기 중에 지금 수증기가 풍부한 가운데 해무의 영향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남부지방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등 13에서 16도, 낮 최고 서울 2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한나 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고용, 청년 창업, 청년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내달 중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복지국가 건설 핵심으로 기회복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젊은 세대에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과 경쟁이라며 주요 당직 경쟁 선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 완성차 업계인 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시장에서 K배터리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약 500명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등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택, 안민석의 품격 있는 토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7346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고 하세요. 그럼 내일 바로 2위는 될 겁니다. 괜한 소리 때문에 점수가 좀 약합니다. 손님들이 그래요. 손님들이 그런다고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이렇게 의견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보면은 이 가격을 보니까 4,500원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화이자가 22,000원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4,500원짜리 백신을 맞고 누구는 22,000원짜리 백신을 맞는다. 네. 그게 또 어찌 보면 불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저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피해보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취지로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런 백신 관련된 논란, 의심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다녀오면서 손에 국민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첫째는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던 백신 공급을 차질 없이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위탁 생산 이것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모더나 위탁 생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고 특히 아시아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11월 달에 우리가 희망하는 바라는 백신 집단 면역이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 성과로 이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는 거의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가 돼서 대단히 기쁜데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백신의 수급 물량을 보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 3,3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더나나 기타가 이제 한 4천만 명 정도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분을 많이 둔 거지요, 정부가. 예. 자, 그래 따져보면은 이 화이자가 3,3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접종량이라고 하면은
이 집단 면역, 정부가 이야기한 집단 면역은 3,600만 명이면 되거든요. 네. 국민들이 70%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300만 명에 대해서만 300만 명 분만 이제 더 이렇게 구해지면은 그게 이제 모더나든 또 화이자를 추가하든지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그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을 많이 떨칠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사례가 지금 중단시킨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좀 이렇게 관점에서 좀 더 안전한 백신을 좀 우리가 공급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특별히 미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예. 근데 이번에 백신 충분히 확보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미국 백신도 많이 확보하고 세계에서 그 백신 생산의 허브로 뭐 한국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오고 이렇게 뭐 여러 뭐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지지하고 또 박수 쳐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 좀 더 11월 때까지 집단 면역을 통해서 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안심하게 부작용이 아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네. 안심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건 안민석 의원님이 해주실 거예요? 예, 백신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으로 비치는 것은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고요. 네.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천벌을 받을 짓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백신 관련한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미가 되도록 조경태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들도 네. 함께 기원하고 네. 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은 다음 주 이 자리에서는 함께 치하하는 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무리는 안민석 의원님이 좀 잘 해주십시오. 9797님께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믿으면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허탈. 믿지 않고 뒤집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한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네. 이제 민주당의 말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하겠다. 이번에는 부동산 잡겠다 얘기합니다. 윤곽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까?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요. 네. 부동산 피업자만 나와도 어디 저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의원님도 심정이고요. 그랬어요? 네, 오늘 또 주 기자가 이 질문 안 하기를 바랬는데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돼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들 한마디 한마디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짐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지도부와 의원과 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틀려짐으로써 지난 그 4.7 보궐선거위에 2달 가까이 동안에 부동산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일관적인 그런 성과도 없으면서 오락가락, 그렇죠. 우왕좌왕 그런 모습 보이면서 더 혼란스럽게 보였거든요. 보선의 정치 품격 여기 나옵니다. 보유세나 양도세라든지 뭐 대출을 얼마큼 해줄 것이라든지 종부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틀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대책위원회를 지금 띄웠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강론으로 점검해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을 생각이고요. 단 두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조세를 부동산 조세를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99% 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예. 특히 집 없는 청년이나 아직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이거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집값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는 아주 금물이라고 봅니다. 네.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해결을 하지는 않되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시그널까지만 주겠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가지고서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야지 어느 정도 성과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네.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
욕심 부리면 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설익은 주장들 그리고 또 한 멘트를 가지고 계속 속보처럼 쏟아내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했던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 정부와 여당이 이 부동산을 폭등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끝까지 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튀하듯이 그 슬그머니 사라지는 모습은 정부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 보고 있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시키겠습니다. 폐지요? 공약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도입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했던 그 지가세를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가세를 폐지시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과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양도소득세를 저는 대폭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와닿는 세금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줄여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아니 근데 두 정책은 다 부자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한 50% 좀 되고요. 네.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한 47에서 한 46, 즉 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소득세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집적세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들이라 해가지고 징벌적 가세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부동산이 떠가지고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지만 이게 시세 차익이 팔았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너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금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이 났을 때 그게 맞는 이 세를 매기는 것이 저는 시세 차익을 돈을 많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때 세금을 못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지금 이게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보면은 양도소득세나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높으니까 이게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전세라든지 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이 공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대출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고 대출 규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1월 날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 12주년 네. 서거하신 지 12주년 되는 날인데요. 네. 저도 그렇지만은 조경태 의원님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을 했고 네. 한 분인데 네. 저 조경태 의원님 말씀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들으셨다 그러면은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기득권층보다는 서민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였거든요. 네. 특권을 거부하는 그런 정치. 즉 말하자면은 99%를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야, 조 의원, 내가 네 그래 가르쳤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한마디 조경태 의원님. 이 종합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네. 많이 가까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세금이 높아지면 그 물건에다가 세금까지 더해가지고 가격을 더 많이 쳐가지고 받거든요. 손해보고 물건을 팔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금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책이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어요 그때요? 예,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 부동산 역시도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어떤 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은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투기 세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 내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들부터 해서 네. 친인척까지 제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뿌리를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은 조경태 의원님 그 공약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조금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정의로운 길을 가자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다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싶고요. 그리고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장 경제 원리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고요. 네.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고 따라서 한 주제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의 의견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당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사실은 국회 내에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함께 합의를 그렇죠.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안을 냈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이 쉬웠을 텐데 조경태 의원 대표가 되면 그렇게 하시죠? 부동산 특위에서 어떤 안을 내더라도 분명히 야당이 또다시 발못 잡는 형태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또 더 소란스러워지는 것이고 부동산 대책이 쉽사리 이게 또 잡히지 않을까 봐 그런 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대표 되시면 네. 민주당하고 같이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가칭 그 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들어가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해서 그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의 교란도 막아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두 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 합의를 해가는 과정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편안해 할 텐데요. 얘기합니다. 7609님께서 정책의 희비는 누구에게나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금메달 따는 선수가 있으면 예선 탈락하는 선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 국민 모두가 메달리스트는 될 수 없어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일만큼은 만들지 마시고 정치의 품격을 두 분 의원님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오선 의원 둘과 함께했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의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